자, 합시다. 삼국사기입니다. 삼국사기. 권위 몇이냐 이게? 권제 16임, 권제 26입니다. 권제 26, 백제본기 제4입니다. 백제본기 제4. 제가 사실 그 방송을 할 때, 삼국사기는 방송을 할 때, 항상 그 삼국사기 내용에 대한 주석을 제가 좀 달아놓은 게 있어요. 제가 이것저것 그 공부하면서 지명 이제 지도에다 표시할 때 공부하면서 달아놓은 게 있었었는데 그냥 그게 날아갔거든요. 제가 지난번에 SSD가 뻥나면서 날아가 버렸는데 그거 없이 오늘 방송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좀 급하게 제가 오늘 집에 와서 알았거든요. 그래서 좀 내용이 약간은 부실할 수 있습니다. 그 점은 좀 염두에 두고 방송을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문주왕. 지난번에 계로왕까지 읽었었는데 계로왕 때 한성백제가 몰락하죠. 한성백제라 그러면 우리가 보통 한성시대 백제를 얘기하는 거고, 한성이라는 게 지금 여기 보시면은 요 지역 있죠. 경기지방 특히 이제 한강 남북을 기준으로 해서 그 백제 수도가 어딘가 있었다고 보통 우리가 추측을 하는데, 요 근처에 있던 백제가 망하고 백제 수도가 완전히 빼앗기고 고구려한테 빼앗기고, 백제가 남쪽에 이제 웅진이 어디냐면 여기인가요? 여긴가요? 여긴가요? 여기구나. 이렇게 남쪽이었나? 공주시, 지금의 공주에 있는 웅진으로 도망갔던 시대입니다. 계로왕이 딱 이제 도망가기 직전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계로왕은 그래서 유례 없이 왕치고는 정말 유례가 없습니다. 왕치고는 유례가 없이 그 어딥니까? 적군한테 사로잡혀서, 고구려군한테 사로잡혀서 이제 장수왕한테 죽게 되고요. 그리고 그 아들 내민 부여 문주가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남쪽에 이제 웅진백제 시대를 열게 됩니다. 그 와중에 부여 문주를 수행했던 사람이 이제 목현만치라는 사람이 있었죠. 목현만치에 대해서는 제가 그 지난번에 일본서기하고 같이 이제 설명을 잠깐 드렸었죠, 그죠? 자, 문주왕, 문주로도 쓴다. 이건 뭐 한자에 대한 주석인데 이건 김부식 주석입니다. 자, 문주왕은 계로왕의 아들이다. 처음에 비유왕이 죽고 계로가 왕위를 계승했을 때 문주가 그를 보좌해 즉위가 상좌병에 이르렀다. 문주왕은 이미 계로왕, 선왕이 이제 계로왕 때 이미 고관을 겸임하면서 고관에 있으면서 정치를 도맡았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자, 계로왕 제위 21년에 고구려가 침입해 한성을 포위했다. 계로가 성을 막고 굳게 수비하면서 문주를 신라에 보내 구원을 요청하도록 했다. 그는 구원병 1만을 얻어 돌아왔다. 고구려 군사는 비록 물러갔으나 성이 파괴되고 왕이 사망해 문주가 마침내 왕위에 올랐다. 그 성격은 우유부단했으나 또한 백성을 사랑하였으므로 백성들도 그를 사랑했다. 좀 이상한데요. 계로왕 시기 기록하고 좀 차이가 있는데, 계로왕 때는 갑자기 고구려군이 쳐들어가지고, 그죠? 갑자기 고구려군이 쳐들어가지고 백제가 아무것도 못하고, 그러니까 도망가지 못하게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이제 급히 이제 문주왕을, 그러니까 태자인 이제 문주를 남쪽으로 보낸 걸로 나오는데, 근데 문주왕 봉기에는 계로왕 봉기하고 기록이 좀 다르네요. 문주왕 봉기에는 굳게 시키면서 한성을 지키면서 신라한테 문주를 보내가지고 구원군을 이끌고 오게 했는데, 그래서 문주가 1만 명이나 이끌고 왔는데, 근데 그 와중에 이제 상황이 종료돼가지고 그 계로왕이 죽어버렸다, 그런 얘기가 나오네. 이거는 지금 앞에 나왔던 그 계로왕 봉기에 나왔던 목현만치가 된 기록들, 그러니까 남쪽으로 도망갔다 그런 기록들 있잖아. 그런 기록들하고 되게 많이 상반되네. 김부식이가 이걸 쓸 때 분명히 계로왕 기록하고 문주왕 기록이 다르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상충된다는 걸 알고 있었을 텐데 왜 이걸 그대로 썼을까요? 일관성 없는 놈. 이거는 이게 지금 권제 26이고 삼국사기에, 그리고 계로왕 있는 게 권제 25였으니까 그 백제본기 제3과 제4의 저자가, 편찬자가 다르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그 참고했던 사료들이 서로 다른 얘기를 하기 때문에 두 설 다 이렇게 소개해 놨을 수도 있습니다. 뭐 지금 왜 이렇게 다른지 알 수가 없죠. 자,
자, 아무튼 그래서 계로왕봉기 때는 계로왕봉기에서는 백제가 한성이 털릴 때 거의 아무런 저항도 못했다는 식으로 우리가 적혀 있는데, 근데 문주왕봉기에서는 그게 아니네, 그죠? 자, 원년 겨울 10월에 여기 475년입니다. 원년 겨울 10월에 옹진으로 천도했다. 자, 옹진으로 여기 한성에서 남쪽에 있는 여기입니까? 아닌데, 항상 여기 걸리네. 아, 여기네. 네. 저기 한성에서 남쪽에 있는 옹진으로 옮겼습니다. 옹진이 여기 지금의 공주입니다. 공주. 그래서 이때부터를 우리가 옹진백제라고 보통 얘기해요. 옹진백제. 백제란 나라가 바뀐 게 아니고 그냥 수도가 바뀌었거든요. 자, 2년 봄입니다. 2년 봄 2월에 대두산성을 수축하고 이것으로 한강 이북의 민가를 옮겼다. 대두산성이라는 건요, 대두산성 앞에도 나왔던 것 같은데, 대두산성 찾아볼까? 운주왕도 나오고, 운주왕 봉기도 나왔었고, 지금 이제 그 문주왕 봉기도 나오는데, 보통 대두산성이라 그러면 여기 아산 지역을 본답니다. 여기가 아산이고 여기가 옹진이니까 저기 북쪽 지역이죠. 그러니까 경기도 남부하고 충청도 북부 지역, 이 서로 걸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경기도 지역은 그래서 사실상 고구려한테 빼앗긴 걸로 보이고 있대. 충청도 북부 지역에다가 이제 요새를 만들었다 그런 분들이 되겠죠. 근데 이제 좀 불가사의한 게, 여기 나오는 한강 이북의 민가를 옮겼다라는 얘기가 좀 이상하죠. 왜냐하면은 이미 계로왕 때 그 어디입니까? 이미 계로왕 때 고구려군은 그 한성을 함락시키고 그리고 경기도 지방을 점령해버린 걸로 나오는데, 그러면 도대체 한강 이북, 요게 한강이죠, 그죠? 한강 이북의 민호들을 어떻게 하면 여기 있는 대두산성까지 옮겼을까? 가 이제 미스터리로 남죠. 여기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는데, 고구려가 요때, 그러니까 계로왕 때 있죠. 계로왕 때 한성을 바로 점령한 게 아니라 군사적으로만 점령하고 나중에 행정 영역화했다라는 게 있고, 그러니까 한동안 이제 무주공산 같은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설도 있고요. 다른 설은 우리가 보통 낙랑군 있죠. 낙랑군이 평양에 있다가 훨씬 나중에 나오는 낙랑군들은 여기 요소지방에 있었다고 보통 보는데, 근데 그러면 이게 이제 낙랑군이 원래 요소지방에 있었던 게 아니라 평양에 있다가 요소지방으로 나중에 옮겨서 둔 것이다. 이걸 이치한다 그러거든요. 이치한다 그러건데, 요것처럼 마찬가지로 그 한성백제가 망하고 남쪽으로 내려가서 이제 웅진백제가 만들어졌을 때 한성백제 시대의 여러 지명들이 남쪽으로 옮겨간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두 가지 설 혹은 이제 다른 설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설들이 있으니까 그 점은 여러분이 참고해서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충청도 북부 지역에 대충 이제 그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에 새로운 전선이 만들어지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3월에 송나라, 요거는 송제양진할 때 그 남주의 송이겠죠. 송나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을 했으나 고구려가 길을 막았으므로 되돌아왔다. 자, 여름 4월에 탐라국에서 토산물을 바치자 왕이 기뻐하며 그 사신을 은솔로 임명했다. 탐라국은 여러분 아시죠, 그죠? 여기 제주도가 탐라입니다. 탐라는요, 백제에다가 조공을 바쳤다는 기록도 있고, 일본 서기에도 보면 탐라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공을 바쳤다 그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일본 서기에 그런 조공받은 기록들 있잖아. 그런 기록들이 혹시나 이제 백제가 받은 걸 갖고 와가지고 윤색일 수도 있는 거니까 그건 확실하게 어떤 게 진실인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탐라는 그때 당시에 백제 속국 비슷한 거였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반독립적이었는데 뭐 영향을 많이 받았겠죠, 가까우니까. 자, 가을 8월입니다. 해군 사람 이름입니다. 해구를 병관자평으로 임명했다. 자, 3년입니다. 477년입니다. 3년 봄 2월에 궁시를 중수했다. 자, 여름 4월에 왕의 동생인 곤지를 내신좌평으로 임명하고 맏아들을 삼근을 태자로 책봉했다. 자, 5월에 새까만 용이 옹진에 나타났다. 자, 가을 7월에 내신좌평 곤지가 죽었다.
곤지는 일본 서기에도 나옵니다. 일본 서기도 나와요. 자, 8월에 병관 좌평 해구가 마음대로 권력을 행사해 법과 질서를 문란하게 해서 임금을 경시했으나 왕이 이를 제어하지 못했다. 일단 한성백제 기반이 사라지고 웅진으로 왔으니까 이제 그 호족들이나 혹은 귀족들이 왕보다 좀 더 앞서겠죠. 앞섰겠죠 아마도. 그죠? 백제는 한성백제 시절에도 계속 이제 왕계가 바뀌거나 아니면 불분명하게 뭔가 승계가 이루어지거나 그런 걸 많이 보이는데, 그게 아마 배후의 귀족들이 왕보다 대체로 셌기 때문에 그랬을 거다라고 우리 보통 보거든요. 마찬가지로 이제 한성백제의 깃들이 사라지고 웅진으로 왔을 때니까, 요때는 처음 왔을 때니까 아마 더더욱 심했겠죠. 자, 3년입니다. 3년 문주왕 3년 477년입니다. 자, 9월 왕이 사냥하기 위해 나갔다가 외부에서 묵었는데 해구가 도적으로 하여금 그를 해치게 해서 왕이 마침내 사망했다. 자, 전행하던 귀족한테 문주왕이 죽었습니다. 곤지 있죠. 아까 나왔던 그 문주왕의 동생인 곤지. 곤지도 해구한테 죽은 걸로 보는 사람들이 많다네요. 그런 소리 많다네. 아무튼 그래서 문주왕은 귀족들한테 죽었다. 이렇게 끝입니다. 여기까지가 문주왕 봉기입니다. 자, 삼근왕 봉기입니다. 삼근왕 혹은 임걸이라고도 한다. 요거는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자, 삼근왕은 문주왕의 맏아들이다. 왕이 사망하자 왕위를 이었으나 나이가 13살이었다. 초등학교 3학년 6학년이네. 자, 군사 임무와 나라 정사에 대한 일체의 권한을 좌평 해구에게 맡겼다. 자, 2년 몸입니다. 2년 478년입니다. 좌평 해구가 은솔 연신과 함께 무리를 모아 대두성을 거점으로 반란을 일으켰다. 대두성이라는 건 아까 그 문주왕 때 나왔던 여기 요 아산 쪽에 있는 요성을 아마 얘기하는 거겠죠, 그죠? 자, 대두산성에서 반란을 일으켰다. 왕이 좌평 진남에게 명해서 군사 2,000명으로 토벌하게 했으나 이기지 못했다. 다시 덕솔 진로에게 명해서 정예 군사 500명을 거느리고 해구를 공격해 죽이겠다. 연신이 고구려로 달아나게 하자. 연신이 아까 해구와 같이 반란 일으킨 새끼죠. 연신이 고구려로 튀자 그의 처자들을 체포해 웅진에 저자해서 목을 베었다. 자, 논에서 말한다. 춘추의 법에 임금이 시해를 당했는데도 역적을 토벌하지 않으면 이를 깊이 책망해 신하된 사람이 없다라고 했다. 해구가 문주를 시해하자 그 아들 삼근이 왕위를 이었는데도 그를 능히 죽이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에게 나라의 정사를 맡겼다가 한성의 근거에 반란이 일으킴에 이른 연후에야 2번이나 큰 군사를 일으켜 이겼다. 이른바 서리를 밟으면서도 경계하지 않으면 굳은 얼음을 만나게 되고 반짝이는 불똥을 끄지 않으면 활활 타오르는 불꽃이 되는 것이다. 그러니 그 말미하는 바는 점차적인 것이다. 당나라의 헌종이 시해되었으나 3세 뒤에야 그 역적을 죽였다. 하물며 바다 모퉁이의 공벽한 곳에 있는 삼근과 같은 어린아이야 또한 어찌 좋게 말할 나이가 있겠느냐. 자, 넘어갑시다. 이거는 김부식의 사평이고요. 자, 삼근왕 2년입니다. 2년 3월 추하루 기유일에 일식이 있었다. 3년 봄과 여름에 큰 가뭄이 들었다. 이게 479년이에요. 자, 3년 가을 9월에 대두성을 두곡으로 옮겼다. 두곡은요 공주나 서천 지역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딘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튼 뭐 서천은 어디냐? 서천은 이쪽 아닌가? 이게 서천이고 공주는 여기니까 아마 뭐 대두산성을 남쪽으로 옮겼다 뭐 그런 얘기 같은데 어딘지 알 수 없습니다. 어딘가로 옮겼답니다. 자, 겨울 11월에 왕이 죽었다. 요게 삼근왕의 몇 년이냐면은 3년입니다. 3년. 즉위 3년 만에 또 죽은 거야. 요게 삼근왕이 15살일 때거든요. 15살. 15살 때니까 사실 왕이 이렇게 일찍 죽을 리도 없고 15살이면 아직 팔팔할 때잖아. 팔팔할 때고 여러분 15살 뭐 했습니까? 그것도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처럼 되게 팔팔할 때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이것도 쿠데타 같은 게 아닐까 싶어요. 요다음 왕이 우리가 아는 그 정복 군주는 아니고 아무튼 나름대로 큰 공을 세웠던 동성왕인데, 아마 그 동성왕이 쿠데타를 일으켜서 삼근왕을 죽이고 자기가 왕위에 오른 게 아닐까 생각도 들어요. 왜냐하면 백제왕계에는 이런 일들이 존나 많았다고 우리가 추측할 수 있으니까 아마 이때도 그러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죠. 늙은이였으면 모를까, 어린애니까 사실 더더욱 또 그런 거지. 그 어린애 쫓아내고 삼촌이 왕되거나 그런 건 많잖아, 그지? 자, 동성왕의 이름은 이제 아무튼 요까지가 삼건왕 봉기고요. 그 다음부터는 동성왕입니다. 동성왕. 자, 동성왕의 이름은 모대 혹은 마모라고도 한다. 자, 모대인이 문주왕의 아우 곤지의 아들이다. 모대왕이라 그러기도 하고요. 그래서 동성왕은 모대왕, 중국 기록에 보면 모대왕이라 나오기도 하고요. 일본 서기에도 나옵니다. 일본 서기에는 말다왕으로 나옵니다. 말다왕. 일본 서기에서는 그러니까 이제 동성왕이 일본에서 태어났다 뭐 그런 얘기도 있는데, 그런 얘기도 나와요. 그냥 그거는 한번 찾아보시면 됩니다. 아마 옥략천왕기나 아니면 그 근처 본기들이 아마 나와 있을 겁니다. 자, 담력이 대단히 컸으며 활을 잘 쏴 백발백중이었다. 삼근왕이 죽자 왕위에 올랐다. 자, 4년 봄 정월에 진로가 사람 이름입니다. 진씨가 나왔죠. 자, 진로를 병관자평으로 임명하고 서울과 지방의 군사에 관한 일을 겸하여 맡게 했다. 자, 가을 9월에 말갈이 한산성을 습격해 함락시키고 300여 호를 포로로 잡아갔다. 요때 나온 한산성이라는 게, 보통 한산성이라 그러면은 한성을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아마도 북한산성이나 그런 걸 얘기할 텐데, 근데 요 지역은 그때 당시에 동성왕 때 당시에는 아직 백제가 회복하지 못했을 때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때는 아마 고구려 땅이었을 거란 말인데, 그럼 여기 나오는 한산성은 뭐냐? 그러면 아마 아까 나왔던 것처럼 그 남쪽 지역으로 북쪽에 있던 지명들을 옮겨온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보통 해요. 무령왕 때도 보면은, 무령왕 있죠. 동성왕 다음에 나오는 무령왕 때도 보면 한성이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근데 한성이란 걸 두고 그래서 무령왕 때 일시적으로 경기도를 회복한 거다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근데 그것보다는 아마도 이제 그때 지명들을 남쪽으로 옮겨와서 이 지역을 한성이라 부르지 않았을까. 예를 들면 직산 지역 있죠, 그죠? 지금의 직산.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성왕 때 나온, 동성왕 기록에 나오는 한산성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아마 남쪽 지역 어딘가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통 봐요. 제 생각에도 그게 의견 타당한 것 같습니다. 말갈이라 그랬던 거는 아마도 그거겠죠. 그 고구려 지배를 받는 그런 사람들 아마 의미하는 거겠죠. 말갈은 여기서 아무래도 고구려 계열을 의미하겠지. 자, 겨울 10월에 큰 눈이 한 길 넘게 내렸다. 여기 482년이었고, 자, 5년입니다. 483년입니다. 봄에 왕이 사냥하기 위해 한산성에 이르러 군사와 백성들을 위모하고 열흘 만에 돌아왔다. 자, 여름 4월에 웅진 북쪽에서 사냥하다가 신기한 사슴을 잡았다. 자, 6년입니다. 484년입니다. 6년 봄 2월에 왕은 남제 송제 양진할 때 그 제나라입니다. 남제 태조인 소도성이 고구려의 왕 거련 장수왕입니다. 거련을 책봉해 표기대장군으로 삼았다는 것을 듣고 사신을 보내 표문을 올리고 복속되기를 청하니 허락했다. 자, 가을 7월에 내법좌평 사약사를 남제에 보내 조공하려 했으나 약사가 서해에서 고구려의 군사와 조우에 가지 못했다. 자, 7년입니다. 485년입니다. 여름 5월에 신라의 사신을 보내 예방했다. 자, 8년입니다. 봄 2월에 백가 사람 이름입니다. 백가를 위사좌평으로 임명했다. 위사좌평이면은 호위하는 그런 직책이에요.
자, 3월에 사신을 남제에 보내 조공했다. 자, 가을 7월에 궁시를 중수하고 우두성을 쌓았다. 자, 겨울 10월에 대궐 남쪽에서 대대적으로 군사를 사열했다. 10년에 488년인데요. 이게 중요한 기사입니다. 10년에 위나라가 침공했으나 우리 군사가 그들을 물리쳤다. 이게 되게 미스테리합니다. 이게 왜 미스테리하냐? 북위, 여기서 위나라라는 건 이제 북위를 의미해요. 북위. 그러니까 북위가 근데 어떤 나라냐면은 그때 당시 중국은 우리가 아는 그 삼국시대 있죠. 위조한 나오는 그 위오촉 그렇게 세 나라 나오는 삼국시대가 끝나고 동진과 남쪽에는 동진과 북쪽에는 오십육시대가 끝나고 북쪽에는 선비족 계열의 북이라는 나라로 통일이 되고요. 그리고 남쪽은 이제 동진을 이어서 쭉 왕조들이 한족 왕자들이 들어서는데 그래서 이걸 보고 남북조 시대라 하거든요. 남북조 시대. 북쪽에는 북쪽에 있는 왕조들이 들어서고 남쪽에는 이제 한족 계열 왕조들, 북쪽인 이민족 계열 왕조들이 들어서는 거죠. 근데 북조 중에서 가장 처음으로 중국, 그러니까 북중국을 통일한 나라가 북위라는 나라고, 그래서 북위는 이렇습니다. 요 북쪽 지역에 있으면서 고구려하고 접경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면은 사실 생각해보면 백제는 여기 있잖아요. 백제는 여기 있었는데 그때는 이제 웅진으로 내려갔을 때니까 요때 요렇게 돼 있을 텐데 백제랑 북이랑 접점이 없습니다. 접점이 없는데 싸웠다는 기록이 있는 거예요. 사실 그 되게 정황상 되게 이상한데요. 왜냐하면은 접경하지 않았는데도 이제 바다로 건너가거나 아니면 뭐 어떻게 해가지고 쳐들어가거나 그런 사례가 이전에 없었을 뿐만 아니라 북이랑 백제가 그렇게 나쁜 사이도 아니었거든.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보면 이제 북이랑 고구려랑 차라리 이제 외교적인 마찰이 있으면 마찰이 있었지. 백제랑은 너무 떨어져 있어가지고 사실은 뭐 서로 싸우거나 아니면 친하게 지내거나 그럴 게 없었단 말이에요. 백제나 이런 나라들은 이제 보통 남조하고 이제 친하게 지냈고 계로왕 때 북위에다 사신을 보내가지고 계로왕 봉기범 있죠, 그죠? 보내가지고 고구려 좀 죽여주세요라고 얘기를 많이 했었었는데 근데 북위는 그걸 씹었단 말이야. 왜냐하면은 그러니까 북위한테 후방에 있는 고구려라는 건 되게 크고 강한 나라고 마찬가지로 고구려도 북위를 건드려봤자 하나도 이제 좋을 게 없는 나라거든요. 좋을 게 없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계로왕이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 좀 잡아주세요라고 북위한테 보냈던 거를 북위가 씹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계로왕이 바로 장수왕한테 죽는 거죠. 그 다음에는 죽잖아, 그지? 그런데 그런 북위가 갑자기 이제 바다를 건너서는 어떻게 된다, 아무튼 공격해왔다, 백제를 공격했다, 그럼 사실 이건 믿기 어려운 거죠. 일단 삼국사기 자체 원문은요 어떠냐면은 일단 국역은 10년 488년입니다. 위나라가 침공했으나 우리 군사가 그들을 물리쳤다는 거고, 원문은 이렇습니다. 10년 위견병레벌 위나라 군사를 보내 우리를 침으로 공격함으로 위아소패 물리쳤다, 그런 말인가? 자, 근데 요 기록은요 정확히 또 어떻게 나오냐면은 삼국사기는 이제 이렇게밖에 안 나오는데, 삼국사기 말고 남제서 있죠. 남제서, 송서 요런 이제 그 중국 계열, 특히 남조 계열 남조 쪽에 있는 사서들, 남조 쪽을 그러니까 베이스로 한 사서들에는 얘기 나와요. 희한하게도 북조는 안 나와. 예를 들면 남제서는 어떻게 나와 있냐면, 남제서 이제 백제전을 보면 어떻게 나와 있냐면은 뭐 앞에 이제 뭐 모대왕이 어쨌니 그런 얘기가 쭉 나오고, 시세 그 해에 위로 위나라 10세들이 그런 말입니다. 위로 발기 또한 일으키다 기병 수십만 기병 수십만을 일으켜 공격했다. 백제를 공격했다. 자, 들어가다 기계 그 경기에 들어가자 모대가 바로 동성왕이죠, 그죠? 동성왕 안녕하세요. 모대가 장수를 보냈는데 사범명 찬수류 해례곤 목간나, 여기 사람 이름이겠죠 아마.
사법명, 그 다음에 찬수류, 해군, 목간나 이렇게 네 명을 보내서 솔중, 그다음 로군, 대파지, 아무튼 중간에 건 잘 모르겠고 크게 이었다 이런 얘기가 있는 거야. 건무 2년, 그래서 건무 2년에 모대, 견사, 상표왈, 모대가 사신을 보내 표를 올리며 말하기를 신자석, 신자석수봉 세보 모르겠다. 뒤에 거는 이제 우리가 위나라 크게 이겼으니까 아마 상 주세요 뭐 그런 얘기일 거예요. 아무튼 뭐 자세하게 난 모르고 난 한자 쪽도 모르니까 저는 잘 모름. 전 이과라서 잘 모릅니다. 아무튼 그 앞에 나왔던 시세부터 이제 위로 우발기 십수만 요걸 보면 기병 수십만, 기병 십수만을 일으켜가지고 부귀가 백지를 쳤다는 말이 있어요. 삼국사기보다 자세하죠. 왜냐면 삼국사기는 기병 그런 얘기는 없으니까. 근데 그것도 되게 미스테리하죠. 백제는 여기 있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백제는 여기 있고 북위의 거점 중에서 가장 백제에 가까운 산동 지역은 여기에요. 그러니까 산동에서 백제로 가려고 그러면 바다를 건너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만약에 요 기사가 사실이라 그러면 우리가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어요. 첫 번째, 바다를 건너왔다. 그래서 바다를 예를 들면 이제 여기 내주, 등주 이런 곳 있잖아. 이런 곳에서 이제 바다를 건너서 선단을 보내가지고 백제를 공격했다 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그러면 또 이상하죠. 이상한 점이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바다로 그렇게 군대를 많이 보낼 정도로 북위하고 백제가 사이가 나빴나 라는 거예요. 바다로 뭔가를 보낸다는 게 되게 큰일이거든요. 지금도 사실은 바다로 수송하거나 그런다 그러면 잘 큰일인 것처럼 마찬가지로 옛날에는 더더욱 심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 예를 들면 서해에서 이제 태풍 같은 건 없겠지만은 암초 만나서 이제 이제 수만 꼬라박을 정도로 수만 명 꼬라박을 위험성을 그러니까 감수하고서라도 백제를 칠 정도의 전쟁 명분이 북위한테 있었나 라는 게 첫 번째 의문이고, 두 번째 의문은 아까 남제서에 보면 남제서에는 기병 십수만이라 그랬어요. 기병 십수만. 물론 이제 십수만 명이라 그러면 북위군을 기병 십수만이라 그러니까 북위군을 십수만이라 본다 그러면 그 중에 전부가 십수만 전부가 100% 전부가 이제 기병이라고 우리가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상당량이 기병이기 때문에 아마 이렇게 표현했겠죠. 만약 그게 맞다 그러면 기병들을 배에 실어서 이까지 보낸다고 그러는 이상한 점도 있는 거죠. 그것도 이상하지. 왜냐하면은 시발 사람이 배 타고 가는 건 그렇다 치더라도 말이 배를 타고 어떻게 가요? 한두 마리도 아니고 시발 십수만 마리가 어떻게 이거를 타고 가냐고. 아니면 적어도 이제 수만 마리라고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텐데 보급은 어떻게 하며, 그죠? 그러니까 그게 되게 이상한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해 본 거야. 그러면은 첫 번째였던 바다로의 진군이 아니겠네. 아무리 생각해도 이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나온 두 번째, 아니 대륙 백제입니다. 바로 그게 대륙 백제예요. 혹은 그 뭐예요, 백제 요소 경략이라는 거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어딘지 모르겠네. 진성가? 근데 거기 보면은 뭐 백제 고구려가 이제 요동군을 먹자 백제가 요소로 와가지고 진평군 진평현을 먹었다 뭐 그런 말이 있잖아. 근데 거기서 만약에 나오는 진평이라는 게 진나라의 평주를 의미하는 거라면 진평이라는 게 고유명사가 아니라 진나라의 평주라는 걸 의미한다 그러면 평주라는 건 여기 요소지방에 있었거든. 그래서 만약에 백제가 진짜로 요소지방을 먹은 거라 그러면 북위랑 접경하고 있다는 게 말이 되죠. 그럼 북위가 기병 십수만을 보내가지고 백제를 공격했다는 것도 사실 말이 되는 거지. 그런데 만약에 요 지역에 있던 백제를 북위가 공격했다 그러면 이 또 되게 이상하죠. 동성왕이 공격 사실을 알고 여기서 다시 또 사법명, 찬수류, 그 다음에 해대군, 목가나 요 4명의 장수를 보내가지고 십수만 마리의 기병을 그러니까 북위의 기병을 요소에서 막았다라는 것도 사실 저 항상 되게 이상하죠. 왜 이상하냐면 머니까 산동보다 더 멀잖아. 여기가 지금 공격받고 있는데 어떻게 백제 본국에서 웅진 본국에서 그것도 이렇게 멀리 보내겠냐는 거예요. 그것도 이상하죠. 그렇기 때문에 또 나온 게 요소경략설이 아니라 아까 처음에 얘기했던 대륙백제설이 나오는 거예요. 사실 백제는 여기 있는 게 아니라 여기 있었다, 대륙에 있었다 그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은 도대체 백제가 여기 있었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는 그 뭐야
중국이나 그런 건 어디 있었냐? 그럼 중국을 또 여기 안으로 보는 사람들이 있는 거지. 그럼 어떻게 되냐? 그 뭐죠? 적벽 대전은 사실 소양모에서 했던 거다. 소양강 댐에서 했던 거다. 그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 거죠. 근데 그건 농담이고. 그래서 요 기사에 요 기사 때문에 되게 많은 이설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자, 그러면 대륙 백제도 아니고 그 뭐예요? 요소 경략도 나는 못 믿겠다. 백제는 이 땅을 점유한 게 아니다. 혹은 이제 이것만으로 기사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좀 말이 안 된다. 그렇게 해서 또 나온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은 북위가 고구려의 길을 빌렸다는 겁니다. 북위가 고구려의 길을 빌렸다. 우리가 왜 그 임진왜란에서 오면 원숭이들이 그 부산진하고 동네에 와가지고 명나라를 칠 거니까 길을 빌려달라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시발놈들이. 물론 이제 안 빌려줬지 조선은. 그죠? 마찬가지로 북위가 백제를 기병으로 치려 그러면 어쨌건 대륙 백제나 요서 경략은 못 믿겠다. 그러면은 땅으로 가야 되는데 북위에서 가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요하를 지나고 그 다음 요동 지역을 지나가지고 여기 아닙니까? 압록강 건너고 그 다음에 여기 청천강 건너고 평양 지나고 임진강, 여기 예성강이구나. 예성강 지나고 임진강 지나고 한강 지나서 드디어 웅진으로 왔다는 거야. 드디어. 근데 사실 그게 좀 그렇죠. 왜냐하면은 십수만 병력이 움직이는데 그 우리가 밥 먹는다 그러잖아. 보급이라는 게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가능할 리도 없고 그렇게 보기 좀 많이 힘들죠. 이렇게 긴 기간 동안 가능하다고 볼 수도 없고, 그리고 무엇보다도 보급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고구려가 북위한테 백제 치려고 그런 길을 내줬을까 하는 생각이 또 든 거죠. 강아지 왜 고구려가 특히 이제 평양 예를 들면 요동지방을 이제 횡단하거나 그런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도인 평양을 지났는데 평양을 북위에 기병 십수만이 지났는데 그거를 고구려가 길을 빌려줄 수 있을까? 라고 한다 그럼 그것도 아니올시다거든.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북위하고 고구려가 되게 친한 사이였으면 모를까? 제가 전에 이제 장수항공기 읽을 때 얘기했던 것처럼 북위나 고구려는 되게 서로 껄끄럽지만 서로 보면은 시발놈들이지만은 근데 그거잖아. 그 서로 건드리기에는 서로가 너무 강하고 너무 껄끄러운 거야. 그래서 이제 적당히 이제 체면치레하던 그런 사이였다고 내가 말씀드렸잖아요. 마찬가지로 북위가 그러면은 고구려가 북위한테 이런 길을 빌려줄 정도로 호구도 아니었을 뿐더러 북위도 고구려한테 그런 생각을 못했을 거다. 아마도 그래서 이것도 구라일 거다. 말도 안 되잖아. 그지? 차라리 백제 요소 경영을 믿지 이걸 믿지 못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네 번째 대안이 또 있습니다. 네 번째 대안이 또 있어요. 그 역사하는 사람들은 상상력이 풍부하죠. 네 번째 대안은 뭐냐면은 여기서 나온 위나라가 바로 고구려다라는 거예요. 고구려를 여기서는 위나라로 부른 거다. 그러니까 이거는 고구려하고 백제의 전쟁인데 고구려를 위나라로 써서 마치 북위하고 백제가 전쟁한 것처럼 적어놨다는 거야. 근데 이것도 말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은 위나라는 위나라로 부르고 특히 이제 남조선에는 위로라고 있잖아요. 위나라 십새끼들 그런 말이거든요. 왜 위나라 십새끼들이냐면은 남조하고 북조는 서로 경쟁 관계였고 서로한테 가장 큰 적국이었고 그죠? 그리고 서로가 잠재적으로 중국을 통일할 수 있는 나라였기 때문에 서로 관계가 좋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북위 새끼들은 남쪽에 한족들을 보고 병신이라 그랬고 반대로 이제 남조에 있는 한족들은 북쪽에 있는 북조놈들을 보고 야만족 새끼들이라 그랬단 말이야. 그 표현이 바로 위로라는 거죠. 위나라 10세들이란 말이거든요. 위로. 그런데 남제서에 보면은 분명히 위로라고 표현된 게 그러면 그게 고구려를 의미하는 실제로는 고구려인데 그게 여기서만 다른 지역도 아니고 다른 그런 기사들에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서만 딱 고구려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보기에도 이상하죠. 그것도 이상합니다. 그래서 아마 이것도 틀린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설, 그러니까 그 북위놈들이 바다를 건너서 왔다라는 설이나 혹은 백제가 그때 요소 지역을 먹고 있거나 혹은 뭔가 어딘지 모르겠지만은 북위하고 접경할 수 있는 뭔가를 먹고 있었던 것 같다라고 봅니다. 둘 중에 하나는 맞겠죠 아마. 뒤에 거 두 개가 말도 안 된다 그러면 이걸 보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방금 판다님이 아까 얘기해줬던 것처럼 백제가 과장했거나 남제서가 과장했거나 그러니까 사실은
북위하고 백제 사이 전쟁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지만은 아마 이 기록은 뻥튀기거나 구라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다섯 번째 대안이죠. 근데 사실 다섯 번째는 난 가급적이면 택하고 싶지 않은 게, 그런 식으로 사료를 취사 선택하면 참 그래요. 그러니까 맥락상 이제 딱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 기록은 믿지 못할 만한 기록, 그러니까 요 책은 믿지 못할 기록들이 많다라고 본다 그러면 사실 그건 맞겠는데, 근데 딱 그 기록만 취사 선택해가지고 이건 믿을 수 없겠다라고 그러면 좀 그렇잖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만약에 삼국사기에서 만약에 고구려, 그러니까 여기서 위나라라는 게 고구려를 의미하는 거라면 삼국사기에서는 위나라라고 했겠지만은 적었다 그러더라도 남제서에는 그러면 그 고구려라고 적었어야지. 고려나 그렇게 나와야지. 뭔가 좀 다른 여러 가지 역사서들에서 기록들이 전부 다 위나라하고 백제 사이 전쟁이다라고 얘기하는 것도 좀 많이 미심쩍잖아요. 아무튼 그래요. 그래서 총 다섯 가지의 대안들이 있습니다. 다섯 가지의 대안들이 있는데 그 대안들 중에 뭔가는 진실일 수도 있겠죠. 혹은 이제 아무것도 진실이 아닐 수도 있겠지. 완전히 다른 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어쨌거나 제 생각에는 뭐 고고학적인 유물이나 그런 걸 토대로 했을 때, 기록들을 토대로 했을 때 백제가 예를 들면 통째로 요소 지역에 있거나 그런 대륙 백제설이 있죠, 그죠? 그런 거는 말도 안 되는 것 같고, 뭔가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있었던 것 같은데 워낙 삼국사기의 기록 누설, 그러니까 기록 이제 누락들이 많고 워낙 많고요. 그래서 그 사이에 이제 궁극들을 메워줄 만한 뭔가가 있을 것 같은데 그 사실들이 뭔지는 사실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막 그 내가 한창 환단고기 같은 거 읽을 때는 그때는 백제가 그때 요새 있었구나 그렇게 생각했었었는데, 지금 생각하면 말도 안 되는 거지, 그지? 사람이 나이가 서른이 처먹도록 서른 처먹도록 환단고기 보고 있으면 그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19이면 가능하죠. 젊을 때 가는 거죠. 자, 아무튼 그래서 저는 다섯 가지 대안 중에 뭔가는 진실일 것 같은데 내막은 알 수가 없다 그렇게 보고 싶고, 저는 가급적이면은 기록들을 이제 완전히 부정하는 쪽으로는 가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가급적 그러고 싶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걸 좀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 그래서 미스테리입니다. 삼국사기에서는 딱 한 줄 기록이지만 엄청나게 논쟁을 많이 나왔습니다. 사실 이런 것 때문에 사람들이 역사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그리고 환단고기 같은 게 많이 빠지는 거겠죠, 그죠? 여러분이 좀 그걸 감안하셔서 이걸 읽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북위하고 백제 사이의 전쟁 기록이었고, 백제 동성대왕이 그래서 동성대왕인 거예요. 만약에 요 기록이 없었으면 그냥 동성대왕은 동성왕이었을 텐데, 폭군 동성왕이었을 텐데, 근데 요 기록이 있음으로 해서 동성왕이 아마 뭐 실체는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전쟁 되게 잘했나 보구나 그렇게 보는 거죠. 자, 넘어갑시다. 저기 488년이었습니다. 488년. 489년입니다. 자, 동성왕 11년입니다. 가을에 크게 풍년이 들었다. 남해 어촌 사람들이 두 이삭이 하나로 합쳐진 별을 바쳤다. 자, 겨울 10월에 왕이 제단을 만들어 천지신명에게 제사를 지냈다. 자, 11월입니다. 왕이 남당에서, 남당이라는 게 아마 뭐 조정이겠죠? 궁궐. 남당에서 군신들에게 잔치를 베풀었다. 자, 12년입니다. 490년입니다. 12년 가을 7월에 나이가 15살 이상인 북부 사람들을 징발해 사현성과 이산성 두 성을 쌓았다. 사현성하고 이산성은 어디냐? 사현성하고 이산성. 잠깐만요. 사현성 여기라네요. 공주랍니다. 공주. 여기가 옹진성이고 여기가 사현성이라네요. 그리고 이산성은 어디냐면은 증평이네. 증평. 공주 아까 이제 나왔던 그 옹진이 어디냐면은 여기거든요. 그러니까 사현성은 여기고 이산성은 여기니까 이제 전부 다 그 일단 요 비정이 맞다 그러면 전부 다 그 웅진으로 들어오는 길목을 방어할 수 있는 위치인 거죠, 그죠?
자, 9월의 왕이 나라 서쪽 사비벌판에서 사냥했고 연돌을 달솔로 임명했다. 연돌은 사람 이름이겠죠. 사비는 우리가 아는 그 사비입니다. 사비. 부여입니다. 부여. 사비가 요 지역입니다. 우리가 아는 그 사비 백제할 때 사비. 그 사비죠. 그 사비. 자, 겨울 11월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13년 여름 6월에 웅천에 물이 불어서 서울에서 200여 호가 떠내려가고 물에 잠겼다. 웅천의 물이라 그러면 여기서 웅천이라는 건 아마 금강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웅진,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웅진이 공주였기 때문에 이 지역을 지나는 하천이라는 게 요거거든요. 아마 그래서 이게 웅천인 같은데, 웅천이라는 게 다른 지명으로는 여기 평택 쪽에 보면 웅천이라고 또 있습니다. 근데 여기선 이때는 아마 이게 서울이 어쩌고 그랬으니까 아마 요 백강, 그러니까 금강을 얘기하는 게 아닌가 싶어요. 금강 엄청 길더라. 저거 찍는다고 엄청 고생했는데. 자, 가을 7월에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도망간 자가 600여 호나 되었다. 14년 봄 3월에 눈이 내렸다. 492년입니다. 자, 여름 4월에 큰 바람이 불어 나무가 뽑혔다. 겨울 10월에 왕이 우명국에서 사냥하면서 직접 사슴을 쏘아 맞췄다. 우명국은 어딘지 알 수가 없습니다. 소가 우는 곡이라는데 씨발 그게 한국에 몇 개나 되겠습니까, 그죠? 요즘 별볼일 없어요. 옛날에는 많았나 보지 뭐. 자, 15년 봄입니다. 15년 봄, 3월에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혼인을 요청하니 신라왕이 이찬 비지의 딸을 시집 보냈다. 이찬은 17관등 중에서 두 번째 관등이랍니다. 이때 당시에는 백제가 남쪽으로 쫓겨왔을 때고요. 사실은 문주왕 본기 맨 처음 부분에 보면 그 신라한테 이제 고구려가 우리를 치려고 그러니까 쳤으니까 빨리 가서 구원병 보내주세요 라고 얘기했던 걸 보면은 그때 당시에도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이미 그게 있었던 것 같아요. 동맹관계라는 게 있었던 것 같아요. 고구려에 대해서 고구려가 계속 남쪽으로 내려오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계속 뭔가 교류가 있었겠죠. 이미 그 기사 자체는 이제 비유왕 때, 계로왕 이전이 이제 비유왕 때 신라하고 친하게 지냈다 그런 얘기가 있는 걸로 봐서는 아마 그때부터, 그러니까 고구려가 평양으로, 그죠? 평양으로 천도했을 때부터 이미 신라하고 백제 사이에 동맹기류가 있었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성왕 때는 이미 충분히 그 동맹이 잘 기능하고 있을 때라고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17년 여름 5월 초하루 갑술일에 일식이 있었다. 자, 가을 8월에 고구려가 치양성을 포위하자 왕이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요청했다. 신라왕이 장군 덕지에게 명해서 군사를 거느리고 구원하게 하니 고구려 군사가 물러났다. 치양성은요, 치양성은 보통은 우리가 치양이라 그러면 삼국사기 초기 기록 보면 요 지역, 그러니까 황해도의 배천 지역을 보면 치양이라고 합니다. 치양. 근데 여기서 치양이라는 건 아마 강원도의 원주 지역을 치양이라 그러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요 지역에서 이제 백제 고구려 신라가 싸웠다는 건 이때는 말도 안 되는 거고, 그죠? 요때 치양이라는 거는 고구려 후방이었을 테니까 아마도 요 지역 중간쯤 되는 요 지역이 아닐까 하는데, 뭐 지명을 어떻게 추정했느냐라는 거는 저는 학자가 아니기 때문에 잘 모르고 그렇다고 합니다. 치양이라는 게 원주라고 한다 그러면 위도우로 본다 그러면 이제 여주, 이천, 수원, 그러니까 요 지역하고 같은 지역이니까 아마 고구려가 남쪽으로 쭉 밀고 내려오는 동안 그 신라하고 고구려 사이 전선은 아마 요렇게 그 강원도 서부에서는 이제 원주 지역, 그리고 동부에서는 아마 강릉, 삼척 요 지역을 가지고 아마 계속 왔다 갔다 했을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자, 19년입니다. 여름 5월에 병관자평 진로가 사망하자 달솔 연도를 병관자평으로 임명했다. 연씨가 이번에 많이 나오네. 연씨가 이전 기록에는 거의 없었는데 이전 동성왕 때 기록 보니까 되게 많이 나오네요. 자, 6월에 큰 비가 내려 백성들의 가옥이 유실되고 무너졌다. 자, 20년에 웅진교를 가설했다. 웅진교는 아마 공준에 있던 다리겠죠. 근데 어딘지 모릅니다. 자, 가을 7월에 사정성을 쌓고 한솔
비타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겠다. 사정성은 어디냐? 저도 잘 모르는데 찍어놨으니까 어딘가 있겠죠. 사정성 대전이구나. 대전 중구에 보면 사정동이라고 있는데, 사정동? 여기다가 아마 쓴 성인 것 같습니다. 대전은 여기고 위치관계가 옹진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요 지역, 금강 넘어 요 지역. 지금 보니까 대전이 되게 확실히 문지네요. 그죠? 주변에 산들이 있고 둘러싸여 있네. 여름에 존나 덥겠네 여기, 대구처럼. 자, 8월입니다. 8월에 왕이 탐라에서 공납과 조세를 바치지 않는다고 해서 그를 직접 치려고 무진주 이르니, 무진주는 광주입니다. 광주. 탐라에서, 탐라는 곧 탐무라라고 한답니다. 탐무라. 탐라에서 이 소문을 듣고 사신을 보내 사죄함으로 중지했다. 무진주는 나중지명이기 때문에 아마 이때 백제 시대에도 이제 이걸 무진주라 불렀을 것 같진 않고, 다른 지명인데 아마 그냥 나중 그 소급해서 썼나 봅니다. 삼국사기 찬자들이. 자, 무진주는 여기입니다. 그래서 동서왕태 요 지역까지 아마 실질적으로 다 지배하고 싶다 그렇게 정황적으로 볼 수 있긴 한데, 그 전남 지역에 대해서는 기록이 워낙 없어가지고 정확한 그건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1년에 여름에 큰 가뭄이 들어 백성들이 굶주려 도적이 많이 생기자 신하들이 창고를 풀어 구제하자고 했으나 왕이 듣지 않았다. 한산 사람들 중에 고구려 도망간 자가 2000명이나 되었다. 자, 겨울 10월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여기 499년이에요. 500년입니다. 22년 봄, 대궐 동쪽에 임류각을 세웠는데 높이가 5길이었다. 임류각은 지금도 남아 있습니다. 유적이 남아 있다 그러던데, 아니면 유적 추정되는 지역이 발견했다 그러던가. 여기 보면 웅진성 그게 있거든요. 유적이 남아 있대요. 저는 가본 적은 없는데 여기 보면 광복루라고 있는데, 광복루 이 지역 근처가 아마 임류각이었을까 아니었을까 그렇게 이제 본답니다. 공주 주변 사는 분들 한번 가보세요. 전 돈이 없어서 못 가는데. 자, 또한 연못을 파고 기이한 짐승을 일렀다. 간관들이 이에 항의해서 글을 올렸으나 듣지 않고 다시 가난한 자가 있을까 염려해 대궐의 문을 닫았다. 자, 논에서 말한다. 논에 말한다. 좋은 약은 입에는 쓰지만 병에는 이롭고 바른 말은 귀에는 거슬리지만 행동에는 유익하다. 그러므로 옛날에 명찰한 왕은 겸허한 자세로 정사를 남에게 물었고, 얼굴빛을 부드럽게 해서 가난한 말을 수용하면서도 오히려 사람들이 가난하지 않을 것을 염려해 가나고자 할 때 칠 수 있는 북을 닫았으며 비방하는 말을 기록하게 하는 기둥을 세우는 등 조치를 그치지 않았다. 지금 모대왕은 동성왕이죠. 간하는 글이 올라와도 반성하지 않고 더욱 문을 닫고 거절했다. 장자는 잘못을 보고도 고치지 않으며 가난의 말을 듣고도 더욱 심해지는 것을 사납다고 한다라고 했으니, 이는 모대왕과 같은 사람을 두고 이런 말일 것이다. 급사요. 자, 여름 4월에 왕이 우두성에서 사냥하다가 비와 우박을 만나 중지했다. 자, 5월에 가물었다. 왕이 측근들과 함께 임류각에서 잔치를 베풀며 밤새도록 놀았다. 23년입니다. 봄정월에 서울에서 노파가 여우로 둔갑해 사라졌다. 남산에서 호랑이 2마리가 싸우는데 잡지 못했다. 3월에 501년입니다. 서리가 내려 보리를 해쳤다. 자, 여름 5월부터 가을까지 비가 내리지 않았다. 23년입니다. 23년 501년입니다. 7월에 탄현에 목책을 세워 신라의 침입에 대비했다. 탄현이라는 곳은 가끔 나오는 지명인데 이설이 많아요. 이설이 아주 많죠. 이설이 아주 많지만 그 중에 하나 찍는다 그러면 저는 이 지역으로 봤습니다. 아무튼 그 신라의 침입을 방비했다 그런 말을 볼 때 그 웅진에서 동쪽 지역에 있는 어딘가로 볼 수 있는 거고, 뭐 비정하는 지역들이 많은 모양이더라고요. 자,
아무튼 근데 갑자기 왜 신라의 침배 방비했다 그런 말이 나왔을까? 자, 8월에 가림성을 쌓고 위사자평 백가로 하여금 그곳을 지키겠다. 자, 가림성을 쌓았답니다. 가림성은 부여의 임천면으로 본답니다. 부여 지역입니다. 부여. 자, 겨울 10월에 왕이 사비 동쪽 벌판에서 사냥했다. 저것도 부여 지역이죠. 자, 11월입니다. 11월에 왕이 웅천 북쪽 벌판과 사비 서쪽 벌판에서 사냥했는데 큰 눈에 길이 막혀 마포촌에서 묵었다. 이전에 왕이 백가로 하여금 가림성을 지키겠는데 백가는 가기를 원하지 않아 병을 핑계로 퇴관하고자 했다. 그러나 동성왕은 이를 승낙하지 않았다. 이로 말미암 백가는 왕에게 원한을 품고 있었다. 이때 와서 백가가 사람을 시켜 왕을 칼로 찔러 12월에 이르러 왕이 죽으니 시호를 동성왕이라고 했다. 다음부터는 그겁니다. 그 주석입니다. 책푸원구에 이르기를 남제 고조의 건원 2년에 백제왕 모도가 동성왕이죠. 사신을 보내 공물을 전했다. 조서에 보명이 새로 은택이 원성에까지 미치었다. 먼 곳에까지 미치었다. 모도는 대대로 동방에서 번국이 되어 직책을 먼 곳에서 지켰으니 가히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 대장군을 수여할 것이다 라고 했다. 또 무제 영명 8년에 백제왕 모대가 그 남제겠죠. 남제 백제왕 모대가 사신을 보내 그를 전하며 알자복야 손부를 보내 모대를 책명해 망조부 모도를 승계해 백제왕을 삼게하고 이르기를 생각하건대 그대는 대대로 충근해 정성이 원방에 드러났고 먼 곳에 드러났고 바닷길이 고요하고 조공이 변함이 없었다. 떳떳한 법전에 따라 천명을 이어가도록 하니 삼갈지어다. 아름다운 위협을 이어받는 것이니 삼가지 않을 수 있겠느냐. 행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 킹으로 삼는다라고 했다. 그런데 삼한고기에는 지금 안전한 책이에요. 삼한고기에는 모도가 왕이 되었다는 사실이 없다. 또 생각해보건대 모대는 계로왕의 손자이고 계로왕의 둘째 아들 곤지의 아들이다. 그 조부를 모도라고는 하지 않았으니 남제서겠죠, 그죠? 제서의 기록은 의심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거는 그 백제의 동성왕의 이제 그 암살 기사하고는 별개로 그냥 김부식이가 이제 모대왕의 출신이나 왕계에 대해서 그냥 분석해 놓은 글인 것 같아요. 참고하십시오. 자, 아무튼 여기까지가 동성왕입니다. 잠시만요, 여러분. 저 물 좀 마시고 갈게요. 동성왕은 정리하자 그러면 군사적으로는 재능이 있었던 사람 같은데, 근데 정치에는 그렇게 유능한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뭐 삼국사의 기록이 워낙 적어가지고 여기까지 어떻게 평가를 하겠냐마는 뭐 분명 그렇습니다. 자, 무령왕의 이름은 사마 혹은 융이라고도 한다. 자, 사마이니 모대왕의 둘째 아들이다 라고 하는데, 근데 무령왕이 이제 동성왕의 둘째 아들이 아니라 동성왕의 이복 동생이다 그런 얘기도 있었던 것 같은데. 그렇네요. 일본 서기에 보면은 이모제 맞네. 그 이복 동생 이복형이라 그러네. 이복형이다 그런 얘기가 있네요.
그러니까 뭐 어쨌거나 뭐 형이든 동생이든 간에 어쨌거나 이제 그 동성왕의 아들이 무령왕이다라는 거는 좀 의심스럽고, 아마도 이제 동생이다, 이복 동생이다, 이복 형이다, 뭐 그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저 항상 그래요. 이것도 뒤에 보면 알 겁니다. 제 신장이 8척이고 눈매가 그림과 같았으며 인자하고 너그러워서 미짐이 그를 따랐다. 모대왕이 동성왕이죠, 그죠? 동성왕이 제위 23년에 죽자 그가 왕위에 올랐다. 원년 봄입니다. 정월에 좌평 백가가 가림성을 거점으로 반란 일으키니 왕이 군사를 거느리고 우두성에 가서 한솔 해명을 시켜 공격하게 했다. 백가가 나와 항복하자 왕이 백가를 죽여 백강에 던졌다. 머리를 베어 백강에 던졌다. 가림성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입니다. 여기 부여지역입니다. 부여지역. 자, 이런 얘기도 있어요. 혹시나 이제 동성왕 있잖아. 동성왕이 죽고 무령왕이 즉위한 게 혹시나 이제 무령왕 쪽의 쿠데타 때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보기도 해요. 그렇게 보기도 합니다. 그거 참고하세요. 예를 들어 이제 판다님이 얘기한 것처럼 그 뭐예요, 백가가 이제 반란 일으킨 새끼가 갑자기 무령왕이 나오니까 이제 항복해버렸다 라고 얘기하는 것 좀 많이 의심스럽죠, 그죠? 왜 항복했을까? 뭐 그런 설도 있습니다, 여러분. 궁금하시면 타임머신 타고 찾아가 보세요. 자, 논에서 말한다. 춘추에 가로되 신하된 자는 장래를 도모해서는 안되고 이런 마음을 가진 자는 반드시 죽여야 한다라고 했다. 백가와 같은 극악한 역적은 천하에 용납될 수 없는데 즉시 처단하지 않고 이때 와서 그가 스스로 죄를 면하지 못할 것을 알고 반역을 일으킨 후에야 처단했으니 늦은 것이다. 자, 겨울 11월에 달솔 우영을 보내 군사 5,000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수곡성을 습격하게 했다. 수곡성이 어디냐 하면은 바로 황해도의 신계죠. 여기가 수곡성인데 일반적으로 그렇습니다. 근데 무령왕 때 백제가 과연 수곡성까지 갈 수 있었느냐 하는 거는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수곡성은 공격했다는 거는 아마 구라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혹은 이런 설도 있어요. 무령왕 때 혹은 동소왕 때 일시적으로 그 한성 지역을, 경기도, 지금의 경기도죠, 그죠? 경기도 일대를 회복했던 게 아니냐, 그렇게 보기도 하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자, 넘어가죠. 자, 2년입니다. 2년 봄에 백성들이 굶주렸고 또 전염병이 돌았다. 자, 겨울 11월에 군사를 보내 고구려의 변경을 공격했다. 502년입니다. 3년 9월입니다. 3년 가을 9월에 말갈이 마수책을 공격하고 마수책을 소각하고 불태우고 고목성으로 진공해 오자 왕이 군사 5,000명을 보내 이들을 물리쳤다. 마수책하고 고목성은요 어디냐 하면은 앞에 내가 마수성이라고 있었거든요. 마수성은 포천 지역으로 보는데 이게 시조 온주왕 때 나왔던 거예요. 그리고 고목이라는 거는 또 어디, 여기 북쪽에 여기 있네. 그러니까 이게 보면 경기도 북부 지역 지명이거든. 근데 말갈이 나오는 것도 그렇고 그 다음에 경기도 북부 지역에 마찬가지로 시조 온주왕 때 지명들이 나오는 걸 봐서는 아마도 앞에 수곡성 기사하고 똑같이 해서 무령왕 때 기사들은 요런 이제 경기도나 아니면 황해도 지역에 대한 기사들은 아마도 이제 무령왕개가 조작한 게 아닐까,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믿기 힘들다는 거예요, 요 기록들은. 정황상 백제가 갑자기 북쪽으로 뻥 튀어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 그죠? 사실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백제가 다시 한성을 탈환했다 그러면, 경기도 지역을 탈환했다고 한다 그러면 그게 사서에 적혀 있지 않을 리가 없다라고 그럴 수 있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근데 다시 또 생각해 보면은
호태왕 시기에 이제 남쪽 정벌에 대해서는 코빼기도 적어놓지 않은 새끼들이 아마 김무식과 그 친구들인데, 아마 이런 중대한 사실을 만약에 한성을 회복했다 그러면 중대한 사실들도 아마 뛰어넘고 노랗게 해서 적을 수도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네요. 좀 암울하죠, 그죠? 아무튼 요거는 저는 믿지는 못하겠어요. 자, 겨울에 얼음이 얼지 않았다. 6년 봄에 전염병이 크게 돌았다. 506년입니다. 자, 3월부터 5월까지 비가 내리지 않아서 시냇물과 연못물이 말랐다. 백성들이 굶주림으로 창고를 열어 구제했다. 자, 가을 7월에 말갈이 침입해 고목성을 격파하고 600여 명을 죽이거나 사로잡았다. 넘어가죠, 이것도. 자, 7년입니다. 7년, 507년입니다. 여름 5월에 고목성 남쪽에 2개의 목칙을 세우고 또 장령성을 쌓아 말갈의 침입에 대비했다. 아니면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고목성 혹은 장령성 이런 거 있잖아. 아니면 앞에 나왔던 그 뭡니까? 마수성, 마수책 이런 것도 전부 다 남쪽으로 옮겨서 만든 거다, 그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충청도 북부 지역 혹은 경기도 남부 지역에서 고구려하고 전쟁하고 있는 기록이다, 그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근데 만약에 옮겨 설치했다 그러면 옮겨서 설치한 뒤에 지명이 어디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알 수 없기 때문에 이것도 사실 좀 그렇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알 수가 없어. 자, 겨울 10월에 고구려 장수 고로가 말갈과 함께 한성을 치기 위해 횡악 아래에 와서 진을 치니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그들을 물리쳤다. 요때 한성이라는 거는 그 직산이 있죠, 직산. 직산 지역에 위례성이라고 있다 그러네요. 아마 그래서 그 직산 지역에 한성이 있었다. 그래서 그 백제가 북쪽에서 남쪽으로 내려올 때, 쫓겨날 때 그 지명들을 옮겼다, 그렇게 근거로 보기도 해요. 근데 뭐 이것도 확실한지 알 수 없어요. 표시났으니까 보실 분들은 보시고. 자, 10년입니다. 봄 정월에 미안합니다. 한성을 치기 위해 횡악 아래에 와서 진을 치니 왕이 군사를 출동시켜 그들을 물리쳤다. 자, 10년 봄 정월에 명령을 내려 제방을 튼튼히 하고 서울과 지방의 무직자들 백수들에게 농사를 짓게 했다. 자, 12년입니다. 여름 4월에 양나라의 사자를 파견해 조공했다. 송제 양진할 때 양나라입니다. 자, 가을 9월에 고구려가 가불성을 습격해 빼앗고 다시 군사를 옮겨 원산성을 격파하니 죽이거나 약탈하여 간 것이 아주 많았다. 왕이 용감한 기병 3천을 거느리고 위천 북쪽에 나가 싸우니 고구려 병사들이 왕의 군사가 적은 것을 보고 가벼이 여겨 진을 치지 않았으므로 왕이 기발한 작전을 쳐서 기습을 해서 크게 무찔렀다. 가불성하고 원산성은 고구려 분기에도 나왔던 성인데, 저 앞에 나오는구나. 가불성 진천 쪽 아니었나? 일단 저는 아산, 천안 요 사이에 찍어놨는데, 만약에 이게 요 지역이라 그러면 충청도 북부 경기도 남부 지역이라고 한다 그러면 무령왕 때 실질적인 전선은 여기 평택 남쪽하고 그 다음에 아산 북쪽 지역 혹은 요 전우 지역에서 이제 계속 고구려하고 싸우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그래서 아까 나왔던 그 경기도 북부 지명들이 나오는 게 실질적으로 진짜인지 의심스럽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16년 봄 3월 초하루 무진일에 일식이 있었다. 21년 여름 5월에 홍수가 났다. 가을 8월에 누리떼, 아마 이거는 메뚜기 같은 거겠지? 자, 누리떼가 곡식을 해치자 백성들이 굶주려 신라로 도망간 자가 900명이었다. 900호였다. 자, 겨울 11월에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했다. 이보다 앞서 고구려에게 격파당해 쇠약해진 지가 여러 해였다. 이때 이르러 표로를 여 여러 차례 고구려를 깨뜨려 비로소 우호를 통하였으며 다시 강한 나라가 되었다라고 했다.
자, 12월에 양나라의 고조가 조서를 보내 왕을 책명하며 말하기를 행도독 백제 제군사 진동대장군 백제왕 여룡은 부여룡이겠죠. 부여룡. 이게 아마 그 무령왕 같은데. 자, 여룡은 해외에서 번방을 지키며 멀리 와서 조공을 바치니 그의 정성이 지극해 나는 이를 가상히 여긴다. 마땅히 법에 따라 이 영광스러운 책명을 보내는 바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영동 대장군으로 봉함이 가하다라고 했다. 양나라한테 책봉도 받습니다. 자, 22년 가을 9월에 왕이 호산 벌판에서 사냥했다. 자, 22년 겨울 10월에 지진이 일어났다. 23년 봄 2월에 왕이 한성으로 와서 좌평 인우와 달솔 사오 등에게 명해서 15살 이상 되는 한수 이북 주군의 백성들을 징발해 쌍현성을 쌓게 했다. 쌍현성은 어디냐면요, 안 나와있네요. 쌍현성, 아신왕 때 쌍현성은 여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개성 쪽인데요. 개성 쪽. 근데 요때는 조지역이 백제령이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마찬가지로 남쪽으로 옮겨오거나 뭐 그랬던 것 같은데, 여기도 보면 한수 이북이라 나왔죠. 한수 이북이라 그런 거 보면 아마 위에 있는 한강 있죠. 한강을 얘기하는 건 아니고 이 남쪽 지역의 강 어딘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 강이 어딘지는 알 수가 없고, 쌍현성도 마찬가지로 이제 요 근처 어디에 있는 성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추측을 하죠. 자, 3월에 왕이 한성에서 돌아왔다. 자, 여름 5월에 왕이 죽었다. 시호를 무령이라고 했다. 자, 무령왕이 제위 23년 만에 죽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무령왕 공기입니다. 무령왕 공기. 자, 그래서 무령왕 때는 고구려하고의 전쟁 기록이 있어요. 근데 고구려하고 전쟁 기록이 있긴 한데, 요 시기에 그 지명 기록이라는 게 전부 다 대체로 다 이제 요 옛날 백제 땅에 있던 그거 있잖아. 옛날 백제 땅에 있던 지명들에 대한 거라서 사실은 여기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고, 정황상 그렇습니다. 맥락상. 그래서 아마도 이걸 긍정적으로 받아들인다 그러면 여기 있는 지명들이 아마 여기 여기 충청도 북쪽, 북부 지역, 경기도 남부 지역으로 옮겨간 게 아닌가, 옮겨서 그렇게 백제가 불렀던 게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으로 고구려 분기하고 교차해서 생각을 한다 그러면 요때 당시에 백제하고 고구려 사이 전쟁 전투들은 전부 다 이제 충청도 북부, 멀리 가면은 요 남쪽 금강을 경계로 해서 아무튼 요 북부 지역에서 계속 싸우지 않았나 추측이 됩니다. 많이 올라간다 그러면 이제 이 멀리까지 갈 수도 있겠죠. 근데 어쨌건 고구려가 내부적인 혼란 중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쨌거나 이제 고구려가 백제하고 신라에 대해서 많이 확실하게 결정적으로 밀리진 않고 계속 이 지역을 사수했던 걸로 보입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입니다. 성왕입니다. 성왕. 성왕 이름은 명농이니 명농, 무령왕의 아들이다. 지혜와 식견이 뛰어나고 일을 처리함에 결단성이 있었다. 무령왕이 사망하고 왕이 오르자 백성들이 성왕이라고 불렀다. 성왕은 여러가지로 유명한 왕인데요, 성왕에 대한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보고 싶다, 혹은 삼국사기에 나와있지 않지만은 난 성왕에 대해 더 자세히 알고 싶다, 그런 분들은 일본 서기를 보면은 잘 나와있습니다. 일본 서기에 훈명천왕기를 보시면요, 아마 훈명천왕기일 거야. 그 전후인가? 그 일본 서기 아무튼 그 부분 기록들을 보시면 요게 일본 서기 기록인지 아니면 성왕 본기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백제 성왕에 관한 기록들이 압도적으로 많아요. 그걸 보시면 아마 훨씬 재밌게 읽으실 수 있을 겁니다. 제 방송에도, 제 예전에 일본 서기 방송에서도 그 점을 말씀드린 적이 있으니까 그거 찾아보시면 아마 재밌게 또 보실 거예요. 훈명천왕기입니다. 훈명천왕기 아마 그럴 겁니다. 한번 찾아볼 거예요. 잠깐만요. 나도 궁금해지네.
일본 서기 성왕이라고 유튜브에서 검색을 하시면요, 개체천왕 그리고 훈명천왕, 그러니까 개체천왕기하고요, 훈명천왕기의 성왕에 대한 기록들이 많이 나오고요. 요때 일본 서기의 기록이라는 게 어떤 건지에 대해서는 이따 말씀 다시 드릴게요. 자, 일단 지금 말고. 자, 원년입니다. 원년, 성왕 원년 523년입니다. 원년 가을 8월에 고구려 군사가 폐수에 이르자 왕이 좌장 지충에게 보병과 기병 1만 명을 주어 출정케 하니 그가 적을 물리쳤다. 폐수는 보통 예성강을 의미합니다. 예성강이 어디냐면은 여기, 요 강이 예성강인데 보통 예성강입니다. 백제봉기에서는. 근데 요때의 고구려하고 백제 사이 전쟁이 예성강에서 이루어질 만무하고 아마 남쪽 어딘가일 텐데 어딘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2년에 성왕 2년입니다. 양나라의 고조가 조서를 보내 왕을 사지절 도독 백제 제군사 수동동 대장군 아닌가? 아무튼 수동 대장군 백제왕으로 책봉했다. 3년 봄 2월에 신라와 서로 예방했다. 4년 겨울 10월에 웅진성을 수축하고 사정책을 세웠다. 사정책은 아마 저기 대전에 있던 사정동 산성인가? 이 근처 어디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마찬가지로 이때도 조방향은 고구려를 막는 방향이라보다는 이제 신라를 막는 방향인데, 신라에 대한 경계가 점점, 그러니까 뭔가 경계심이 점점 높아지던 시기가 아닌가 싶어요. 넘어가 보죠. 7년입니다. 7년 겨울 10월에 고구려 왕 흥안이 직접 군사를 거느리고 침입해 북쪽 변경 혈성을 함락시켰다. 왕이 좌평 연모에게 명령해 보병과 기병 3만 명을 거느리고 오국 벌판에서 항전하겠으나 이기지 못했다. 사망자가 2천여 명이었다. 흥안은 고구려의 안장왕일 겁니다. 안장왕. 오곡이라는 게요, 황해도의 서흥이거든요. 황해도의 서흥. 그러니까 아무튼 저 서흥이 어딘지, 어디더라? 여기가 서흥인데, 그래서 요 지역에서 싸웠다는 건데 사실 성황 때 요 지역에서 싸웠느냐? 그러면 말이 안 된다는 거지, 그지? 아마 그것도 이 남쪽 어딘가일 것 같아요. 근데 정확한 위치는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어요. 이 시기 백제는 실체를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가을 7월 갑진에 별이 비오듯 떨어졌다. 자, 12년 성왕 12년입니다. 봄 3월에 사절을 양나라에 파견해 조공했다. 여름 4월입니다. 정묘에 형옥성이 남두 성죄를 범했다. 형옥성은 화성입니다. 화성. 16년 봄에 도읍을 사비로 옮기고, 사비는 소부리라고도 한답니다. 소부리. 이거는 김부식이 주석이에요. 국호를 남부여라고 했다. 이때 그래서 한동안 웅진에 있었었는데, 언제입니까? 문주왕 때부터 무료왕 때까지니까 쭉 웅진에 있다가 이때 당시에 사비, 요 지역으로 옮겼답니다. 그죠? 부여입니다. 부여. 지금의 부여입니다. 사실은 근데 평야라고 한다고 하면 밑에 이제 논산, 익산, 김제, 부안 이렇게 쭉 이어지는, 야 진짜 위대하다. 위대. 다른데 전부 다 산인데, 그죠? 이런 지역인데 왜 하필이면 부여에 갔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여도 평야긴 한데 산으로 막혀 있잖아요. 일부러 그랬나? 수비하기 좋으라고. 자, 18년입니다. 성왕 18년 가을 9월에 왕이 장군 연회에게 명해서 고구려의 우산성을 치게 했으나 승리하지 못했다. 요거는 고구려 안원왕 때입니다. 안원왕 때입니다. 자, 19년에 왕이 사신을 양나라에 보내 조공하고 겸해서 표문을 올려 모시, 박사와 열반 등의 의미를 풀이한 책과, 불경이겠죠 아마, 기술자, 화가 등을 보내주기를 요청하니 양나라에서 이를 허락했다. 자,
성왕 25년이에요. 봄, 정월, 초하루 기해일에 일식이 있었다. 26년입니다. 26년 봄, 정월에 고구려의 왕 평성이 고구려 왕 평성이 누구죠? 이씨, 잠시만요. 고구려 왕 평성 양원왕이네. 양원왕. 양원왕입니다. 양원왕. 양원왕. 평원왕 아닙니다. 양원왕. 나도 평원왕인 줄 알았는데. 자, 평성이 예와 공모에서, 예라는 거는 뭐 그 아시죠? 한수 이북의 독산성을 공격했다. 독산성은 어디냐면요. 독산성. 독산성. 여기 안 나와있나? 독산성이 여러 개 나오는데 아마도 요때 독산성이라는 거는 예산 지역이 아닐까? 충청도에 있는 예산 지역으로 본답니다. 자, 예공모의 한수 이북에 독산성을 공격했다. 왕이 신라에서 신라의 사신을 보내 구원을 청했다. 자, 신라왕이 이때의 신라왕은 진흥왕이겠죠. 자, 진흥대왕이 장군 주진을 시켜 갑병 3,000명을 거느리고 떠나겠다. 주진은 밤낮으로 행군해 독산성 아래 이르렀는데 그곳에서 고구려 군사들과 일전을 벌여 크게 이겼다. 자, 나제 동맹이 아직까지는 굳건합니다. 자, 27년입니다. 봄정월에 경신의 흰 무지개가 해를 가로질렀다. 요게 바로 549년이고요. 자, 겨울 10월에 왕이 양나라의 서울에 반란이 일어났음을 알지 못하고, 아마 이게 후경의 난이었나? 후경의 난이네요. 후경의 난. 자, 후경이 반란을 일으켰음을 알지 못하고 사신을 보내 조공하게 했다. 사신이 그곳에 이르자 성과 대궐이 황폐하고 허물어진 것을 보고 모두들 대궐 단문 밖에서 소리내 울었는데 행인들이 이를 보고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후경, 이 반란무새끼요. 후경이 이 소식을 듣고 크게 노해서 그들을 투옥했다. 그들은 난이 평정된 뒤에야 비로소 귀국했다. 자, 28년입니다. 봄정월에 왕이 장군 달기를 보내 군사 1만 명을 거느리고 고구려의 도살성을 공격해 이를 함락시켰다. 도살성은요, 충북의 도안면입니다. 괴산에 있는 도안면으로 봅니다. 괴산이 어디냐? 괴산이 이 근처 어디냐? 이 와산성. 이씨, 찾아봅시다. 자, 도살성. 저는 근데 천안설을 따랐어요. 네, 천안설. 괴산보다는 요 지역이 이제 요때 당시에 정세 맞지 않나 싶어서 여러분 알아서 생각하세요. 자, 도살성입니다. 도살성. 성왕 때도 지금 보면 계속 전쟁이 그 충청도 북부 그다음에 경기도 남부 멀리 가면 뭐 그렇게 계속 요 지역에서 벌어지죠, 그죠? 백제가 수세였든, 그러니까 아마 이거는 백제가 수세인 걸로 봐야겠지. 아니면 고구려가 요 북부까지 왔다가 이때 당시에는 수세로 돌아섰든지 그렇게 보는 게 맞겠죠, 그죠? 자, 3월에 고구려군이 금현성을 포위했다. 금현성은 또 어딜까? 금현성도 이제 요 근처 지역, 메나이지 충청도 북부 지역이죠. 자, 금현성. 자, 31년입니다. 여기 553년입니다. 가을 7월에 신라가 동북 변방을 빼앗아 신주를 설치했다. 라고 하는데 이게 바로 우리 유명한 그겁니다.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친 사건입니다. 요게 바로 그거예요. 근데 너무 소략하죠, 기록이. 우리가 알기로는 되게 삼국시대에서 중요한 기록인데, 이게 중요한 사건인데
그 삼국사기엔 지금 족도 안 나오잖아. 원문은 이렇습니다. 원문은 31년 31년 추 7월 신라 취동북 동가 저거는 신주 이렇게 해서 이제 간략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사실 요 기사는 그렇게 이제 간략한 그런 기사, 그러니까 간략 기사는 안 되는 기사인데 신라본기는 내가 아직 안 읽어서 모르겠는데 그거는 거기는 잘 나와있나 모르겠네요. 자, 장수 그 고구려 장수왕 때요. 고구려 장수왕 때 고구려가 이제 요 지역 그 한 경기도 지역, 지금의 경기도 일대 혹은 충청도 북부 일대까지 어쩌면 요까지 내려와서 요 지역을 점령합니다. 그 계로왕이 족저고죠. 요게 바로 지난번 백제분기 제3에서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요 지역을 백제가 일시적으로 탈환했거나 혹은 그 탈환했거나는 그런 기사가 사실 보이진 않아요. 뭐 지명들이 나오긴 하는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게 그렇게 신빙성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때까지 한동안 장수왕 때부터 안원왕 때인가 양원왕 때인가 아무튼 요때까지는 고구려가 전부 다 계속 이제 그 서울 근처 지역을 다 먹고 있었다고 보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이제 다 이제 고구려 땅이었던 거죠. 근데 요때 이르러서 백제하고 신라가 같이 동맹을 맺어서 고구려를 칩니다. 그렇게 해서 요 한 그 뭐예요 경기도 근처 지역들을 평정하죠. 요때 설치된 게 바로 신주입니다. 신주. 그런데 그런데 백제는 요 지역을 먹고 백제는 요 지역을 먹고 신라는 아마 요 지역을 먹었던 것 같은데 그런데 이상하게도 백제가 먹었던 모든 지역을 신라가 다시 또 빼앗아 버려요. 근데 그런 기록은 그럼 어디 있느냐? 여긴 안 나와 있잖아. 일본서기에 나와 있습니다. 일본서기에. 삼국사기에도요.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그렇게 자세히 나오진 않는 것 같고 거칠부 열전인가? 거기 나오나? 거칠부 열전에는 자세히 나오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제가 안 읽어봤기 때문에. 근데 일본서기 흥명천왕기에 보면요. 흥명천왕기 12년조에 보시면 국기에 보면은 이제 그 백제가 요 땅을 빼앗았는데 요 백제와 신라 같이 요 땅을 빼앗았는데 백제가 요 땅을 비운 사이에 신라가 요 지역을 점령해서 자기 땅으로 삼았다. 그런 내용이 있거든요. 그것도 되게 미스테리하지. 좀 정리해보죠 그러면. 자, 백제하고 신라가 동맹을 맺었다 그죠? 동맹을 맺었고 그리고 또 승명천왕기에 보면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그 일본하고 백제가 그러니까 이건 일본서기 관점입니다. 일본서기에는 일본하고 백제가 임나 여기 보면 임나 있죠. 가야 지역이지. 가야 지역 임나에 있는 일본부의 존치를 두고 성왕의 의견을 물어보고 성왕이 그 회의를 주도하고 그런 내용이 있어요. 근데 사실 그거는 실제로 보면 일본이 요때 요 지역에 개입하고 있다기보다는 가야 지역, 가야 자체, 가야 연맹이 점점 이제 신라하고 그 뭐요 백제한테 잡아먹히는 와중에 가야 지역의 처우에 대해서 이제 신라 그다음에 백제 그다음 가야 사람들이 모여서 거기에 대해서 이제 입장을 그러니까 조율해봤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겠죠, 그죠? 만약에 그렇다 그러면 신라하고 백제하고 가야가 함께 힘을 합쳐가지고 이때는 요 지역을 공격하게 됩니다. 함께 그 경기 지방을 탈환하게 돼요. 근데 그 경기 지방을 어떻게 되냐면은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쳐서 백제한테 빼앗은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모르겠지만은 일본서기에는 백제가 잠시 요 지역을 비운 사이에 신라가 요 지역으로 들어왔다고 돼 있어요. 그게 희한하죠. 그게 진짜 희한합니다. 왜 군사적으로 신라가 백제의 뒤통수를 친 게 아니에요. 백제가 땅을 비운 사이에 신라가 거기를 먹었다고 돼 있어요. 자세한 얘기는 일본서기밖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알 수가 없는데 백제가 요 지역을 탈환하고 나서 뭔가 국력이 안 되거나 아니면 내부 사정 때문에 자리를 비운 사이에 신라가 그 지역을 점유했다고 보는 수도 있는 거고 볼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진흥왕이 성왕을 협박할 수도 있는 거고 협박했을 수도 있지. 그럴 수도 있는 거고 그죠? 어쩌면은 뒤통수를 깠는데 일본서기에는 그렇게 안 적혀 있을 수도 있고
아무튼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근데 요 뒤에 그 방금 이제 그 신주 설치 기사 있잖아. 그 바로 뒤에 보면은 자 겨울 10월에 왕의 딸이 신라에 시집 갔다라는 걸 보면 아마도 그 신라하고 백제 사이가 분명히 요것 때문에 나빠지긴 했는 것 같은데 뒤에는 바로 전쟁 나오거든요. 아직까지는 전쟁까지 불사할 정도로 뭔가 관계가 나빴던 것 같진 않고 신라가 경기 지방을 다 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백제가 그거를 좌시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뭔가 사정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때 있잖아요. 역사 배울 때는 어떻게 배웠냐면요. 요 지역을 백제하고 신라가 같이 공격해서 점유했다가 신라가 진흥왕이 성왕의 뒤통수를 때려서 뭐 자세하게는 안 배웠지. 군사적으로 이제 요 지역을 빼앗았다라고 난 들었거든. 근데 사실은 일본서에는 그렇게 나와 있지 않은 거야. 아무튼 요 지역 요때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되게 중요한 역사인데 삼국사기에는 백제 이제 한성 그러니까 이제 경기지방 탈환 기사가 전혀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고 그리고 이제 자세한 내막조차도 나와 있지가 않기 때문에 요 지역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요걸 볼 때 우리가 요걸 볼 때는 이제 일본서기 같은 이제 제3의 사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 수 있다 그렇게 볼 수 있는 거고 그리고 요때 당시에 신라하고 백제 사이의 관계 혹은 가야의 역할 혹은 이제 고구려의 입장 정작 이제 고구려 입장에서는 이걸 빼앗았다 빼앗겼다 그런 얘기가 없으니까 고구려 본계에서도 이 얘기는 그렇게 중요하게 안 나오거든요 그죠?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학자들은 많이 연구하겠지만은 근데 사료가 제한적이라 가지고 사료가 엄청나게 제한적이라 가지고 생산적인 이야기가 막 많이 오가거나 그런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자, 아무튼 그런 얘기가 있었고 자 그래서 그 31년입니다. 31년 겨울 10월에 왕의 딸이 신라에 시집갔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32년입니다. 32년 그거부터 한 1년 정도 뒤입니다. 32년 가을 7월에 왕이 신라를 습격하기 위해 직접 보병과 기병 50명을 거느리고 밤에 구천에 이르렀는데 신라의 복병이 나타나 그들과 싸우다가 왕이 남병들에게 살해되었다. 호를 성이라고 했다. 요 이야기조차도 보면은 삼국사기에는 구천이란 곳이 잘 어딘지 몰라요. 아마도 맥락상 대전 근처 어딘가 우리가 보거든요. 대전 근처 어딘가로 봐요. 관산성 전투라 그러는데 이 이야기조차도 성왕의 죽음조차도 삼국사기에는 제대로 나와 있지가 않아요. 근데 요 이야기가 그 일본서기 흔명천왕기일 거야 아마 이것도 흔명천왕기에는 엄청나게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많이 아쉽죠. 우리나라 역사가 우리나라 서서보다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그 다른 나라 역사서에 엄청나게 훨씬 더 자세하게 나와 있다는 게 좀 그래요. 그래서 자 다시 한번 정리해 본다 그러면 자 앞에 거는 얘기하지 않고 신라가 백제한테서 요 땅을 요 경기 지역 있죠? 요 경기 지역을 다시 또 빼앗은 이후에 백제하고 신라 사이의 관계가 급격하게 나빠지긴 한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 전쟁을 불사하진 않은 것 같아요. 그게 아까 봤던 그 성왕 31년 기록이었잖아. 그 시집 보냈다는 거 그죠? 근데 553년이었는데 그런데 554년 7월에 가을 7월에 음력입니다. 음력 7월에 그 백제 성왕이 바로 이제 신라의 뒤통수 신라를 때리려고 쥐패려고 이제 준비하고 갔던 걸 보면 아마도 이제 1년 사이에 뭔가 사건들이 많아가지고 그 사이에 신라고 백제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관계가 나빠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 뭡니까 성왕이 이제 그 신라를 대전 근처에서 대전 근처에서 이제 습격하려다가 오히려 신라의 복병이 맞아가지고 그죠? 그 잡혀 죽게 되잖아. 그걸 보면은 외교관계가 되게 다분히 급변했고 그죠? 요 이후로 신라하고 백제는 불구대천의 원수가 됩니다. 고구려하고 백제가 그 근초고왕 때 있죠? 백제 근초고왕 그리고 고구려의 고고곤왕 때 근초고왕이 고고곤왕을 쏴 죽였던 거 그러니까 뭐 직접 쏴려고 했던 건 아닌데 아무튼 쏴 죽였던 거 이후로 백제와 고구려가 이제 불구대천의 원수가 됐던 것처럼 마찬가지로 요때 성왕이 신라군한테 잡혀 죽은 이후로 신라하고 백제 사이는 아주 나쁜 사이가 됩니다. 나중에 그래서 의자왕 때까지 가서라도 체어킹 때 가서도 이제 백제하고 신라는 그 관계를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에는 신라가 쥐지치고 외부에서 군대를 끌어들여가지고 백제를 멸망시키게 되는 계기가 돼요.
요 띄엄띄엄한 큰 사건들 사이를 메꿔줄 만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을 것 같은데, 그런 이야기가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사사에는 제대로 전하지 않고, 성왕이 죽은 이후 혹은 이제 백제하고 신라 사이 관계가 나빠진 이유 등등에 대해서는 일본석에서도 사실 또 누락되어 있는 부분들이 많기 때문에, 맥락이 좀 띄엄띄엄 떨어지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많이 아쉽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백제 성왕봉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읽은 삼국사기 권제 26회 백제봉기 제4회는요, 그 계로왕 이후에 문주왕 그리고 삼고왕, 동성왕, 무령왕에 그러니까 그걸 이으면서 그때 이으면서 한성을 빼앗기고 남쪽으로 도망간 백제가 웅진에서 살아났다. 살아났고요.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성왕 때 백제가 지금의 부여죠, 그죠? 부여로 천도하고 그리고 신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가야 신라하고 힘을 합쳐가지고 한 한성, 그러니까 경기 지방을 탈환하고, 그 이후에 신라한테 배신당해서 신라하고 백제가 원수가 됐다라는 부분까지 얘기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위덕왕 때부터는, 위덕왕, 법왕, 해왕을 거쳐서 무왕부터 이조왕에 이르기까지는 백제하고 신라가 치고받고 피 터지게 싸우게 됩니다. 정말 피 터지게 싸우게 돼요. 그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가 해드릴 얘기가 두 개가 있는데, 하나는 마한 지역의 개발에 관한 얘기예요. 이게 사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아요. 사서에는 나와 있지가 않는데, 우리가 지금 마한 지역이라 그러면 요 지역을 얘기하거든요. 제가 얘기하는 거는 충청도 말고 이제 전라북도고 남도 요 지역을 제가 마한 지역이라 보통 얘기하는데, 요 지역은 근초고왕 때, 그러니까 고사부리성, 그러니까 온주왕 있죠. 온주왕 때 이미 요 지역에다가 군사적인 전쟁 이제 만들어놨고, 그 이후에 근초고왕 때, 이것도 일본 서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데, 근초고왕 때 백제령으로 편입됩니다. 근데 이때는 군사적으로 지배했던 것 같고 행정적으로 지배했던 것 같진 않아요. 근데 백제가 한성을 빼앗기고죠. 한성 백제가 몰락하고 남쪽으로 와서 이제 웅진에서 새살림을 꾸릴 때, 사실 이제 더 이상 북쪽으로 가서 뭘 할 수는 없으니까 아마 그때 당시에 남쪽 지역을 개발했던 것 같습니다. 정황상 그렇습니다. 확실히 그렇다고 얘기는 못하겠어요. 정황상 그렇습니다. 왜 그렇게 추측하냐면은, 어쨌건 백제는 충청도 북부 지방까지는 계속 고구려의 공격을 받던 입장이었고, 그러면은 뭔가 국력을 끌어낼 수 있는 그 지역이라 그래봤자 충청도 남부 지역 그리고 전라도 지역이잖아. 근데 전라도 지역은 사실은 거의 나오진 않지만요. 거의 나오진 않지만 요 지역에 대해서 만약에 이제 그 근초고왕 때 정복한 이후에 행정 지배가 만약 시작된다. 동성왕 혹은 무령왕 혹은 멀리 가면 이제 무왕 때, 이제 무왕 때는 이제 행정 지배가 완료된다고 우리가 만약에 본다 그러면, 그 여기서 이제 백제가 군사력을 막 뽑아내가지고 공력 뽑아내가지고 이제 그러니까 고구려나 신라하고 싸웠을 것이다, 혹은 여기 있는 대가야하고 싸웠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죠. 좀 많이 무리한 추측이긴 한데, 요 시기가 아니면 동성왕 무령왕 때, 특히 요 시기가 아니면 백제가 이제 요 지역을 행정 지배에 편입시켰다라고 볼 만한 그런 시대가 잘 없습니다. 다른 쪽으로 추측하기 좀 그래요. 그래서 아마 요때로 저는 보는 거고, 앞에도 그래서 이제 요 지역이 제대로 백제에 편입된 것은 아마 동성왕이나 무령왕 때일 것이다 라는 얘기를 말씀 많이 드렸을 겁니다. 그래도 분도 한번 그렇게 참고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고, 요 지역의 역사를 그리고 추측하시려 그러면 삼국사기는 기록이 없고요. 없는 거나 마찬가지고, 일본 서기를 보시면은 요 지역 전라도 남부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좀 있을 거예요. 물론 일본 서기에는 그 정복의 주체 아니면 통치의 주체가 전부 다 일본인인 것처럼 나와 있지만은, 사실은 그렇지 않고 아마 백제인이거나 원 가야인이었을 것이고, 일본 서기 기록을 참고한다 그러면 한때 요 지역은 이제 가야 세력 혹은 이제 마한 세력이 남아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계속 잔존해 있었던 걸로 보이는데, 근데 백제와 별개로 꽤 이른 시간에, 그러니까 예를 들면 강진 요런 지역 있죠, 그죠? 요런 지역들이, 요런 해안 지역들이 이제 꽤 이른 시간에 이미
가야나 아니면은 그 백제나 일본 같은 그런 지배 세력이 편입됐다고 일본서기에 나와 있거든요. 편입된 건 편입된 건데 이제 그 이후로 편입된 이후로 이제 요 지역 사람들이 어떻게 살았는지, 그리고 요 지역 사람들이 또 어떻게 그거 했는지, 그러니까 변천이 어땠는지 행정은 어떻게 언제 시작된지 그런 이야기는 또 일본서기에 나와 있지 않으니까 그 기록들을 토대로 여러분이 추측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은 백제가 예를 들면 요소경략 그런 말도 나오는 판에 전라도에 대한 기록은 또 전혀 나오지 않는 건 좀 많이 넌센스잖아요, 그죠? 그건 말도 안 되는 겁니다. 300km 밖에 있는 친척집은 자주 가면서 자기 집 앞마당 하나 쓸지 않는 건 좀 이상하잖아요. 미스테리입니다. 아쉽습니다. 어쨌건 그 추측한다 그러면 동성왕이나 무령왕 때 이 지역에 대한 행정제의가 시작된 것 같다, 그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 중에 두 번째는 일본 서기에서 성왕이 어떻게 묘사됐냐 하는 거예요. 일본 서기에서 일본 서기에서 성왕이 나온 부분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개체천왕기나 혹은 흔명천왕기거든요. 특히 이제 흔명천왕기에 그런 기록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일본 서기 성왕이라고 유튜브에 검색을 하시면, 일본 서기 성왕 이렇게 검색을 하시면 제가 이제 일본 서기 방송하면서 성왕이 나왔던 부분들 중에 이제 중요한 부분들을 뽑아놓은 클립들이 있습니다. 그걸 들어보시면은 아마 그 요때 역사를 이해하시는 데 많이 도움이 될 거고, 일본 서기에 나와 있는 성왕 기록들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삼국사기에 나와 있는 것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많습니다. 많고 양적으로도 많고 아마 질적으로도 좋은 내용 같아요. 예를 들어서 성왕봉기에는 가야 지역에 대한 이야기가 거의 안 나와요. 요죠. 그 삼국 시대가 이제 후반으로 들어선다 하더라도 아직 가야가 망한 건 아니었거든요. 여전히 대가야는 남아 있었고, 그죠? 그래서 요 지역에 있는 여러 가야들에 대해서 백제나 신라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어떻게 그걸 정복하려고 했거나 혹은 외교적으로 어땠는지가 삼국사기에는 전혀 나오지가 않습니다. 거의 나오지가 않아요. 뭐 대가에 대한 이야기는 신라본기에 나올지 모르겠지만 일단 백제본기엔 전혀 나오지 않잖아요. 그런데 일본 서기에서는요, 성왕이 직접 그 가야 지역, 특히 이제 여기 그 어딥니까? 정확히 어딘지 모르겠다. 의령, 창녕, 요 지역에 있던 이제 알라가라가 어딘지 정확히 모르겠네요. 아무튼 알라가라와 이제 그 알라가라의 떨거지들 혹은 친구들 과의 외교를 어떻게 성왕이 주도해서, 뭐 일본 서기에는 이제 일본이 주체인 것처럼 나오긴 하는데, 일본 입장에서의 이제 임나 일본부라는 걸 어떻게 존재시킬 것이냐 혹은 이제 어떻게 없앨 것이냐에 관한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걸로 나옵니다. 거기서는 백제가 요 시기에 그 여수 있죠. 여수가 어딥니까? 여기잖아. 여수 혹은 광양, 순천 요던 지역들이 이제 군사적으로 합병하고 그 행정체제에 편입시킨다는 말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요 지역은 사실은 그때 당시까지는 그 아마 이제 뭐 일본 서기에 본다 그러면, 일본 서기 말 그대로 본다 그러면 그 임나 일본부 소속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 지역을 이제 백제 성왕이 빼앗아가는 걸로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로 유추한다 그러면, 임나 일본부라는 걸 우리가 가야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가야 그 자체로 본다 그러면 백제가 섬진강이죠. 여기 있는 표시가 안 되어 있는데 이게 섬진강인가? 이 광양이 하동이니까 이 섬진강이구나. 섬진강 유역에 이제 그 가야 세력들을 병합하려고 했던데, 병합하려고 했던 때가 바로 이제 이때 성왕 때다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고, 그 단서를 우리가 그 일본석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빼앗아가면서 나머지 가야 존치에 대해서 나머지 가야를 잡아먹을 것인가, 잡아먹지 않고 이제 그대로 둘 것인가 라는 거에서도 이제 성왕이 외교적으로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일본석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를 참고해서 이때 역사를 한번 재고생해 보시면 그것도 이제 남다른 또 재미를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사실 저는 일본서기를 읽은 지 많이 오래돼가지고 그 내용이 정확히 다 기억나지 않는데, 일단 제가 남겨놓은 클립들은 여전히 남아 있으니까 클립들을 통해서 유추해 보시는 거를 추천드리고, 혹은 이제 일본서기 번역본을 직접 구하셔가지고 흔명천왕기를 읽어보시면
또 재밌는 기록들이 많을 거니까 그렇게 또 공부하시는데 즐거움을 많이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많네요. 자, 오늘 읽은 거는 삼국사기 권제 26, 백제본인기 제4, 문주왕, 삼근왕, 동성왕, 무령왕, 성왕 부분이었습니다. 이제 백제사가 이제 후반으로 들어갑니다. 후반. 전기, 중기, 후기로 한 다음에 이제 후기로 들어갑니다. 멸망이 이제 멸망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다다음 만약에 정상적으로 인다 그러면 다다음 주에는 아마 백제가 망할 겁니다. 삼국사기도 금방금방 지나가네요. 많이. 자,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방송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달마시안의 삼국사기는요, 유튜브에 달마시안 TV에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방송 종료하겠습니다. 매주 월요일 날 9시에 돌아옵니다.